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위안화가 그렇다고 패권을 가지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달러 패권이 계속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미국 패권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우리는 그때 말씀드린 게 어느 나라 패권이 무너지면 꼭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있다. 근데 전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패권 국가가 되더라도 옛날과 같은 패권 국가가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두목 국가가 되는 거고, 지금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가 되는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앞으로 더, 물론 환율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환율상으로는 뭐 더 우리나라 화폐보다 강해질 수 있지만, 예전과 같은 달러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걸 어떤 화폐가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한 시기가 갈 것이다. 달러 대신에 위안화가 그런 걸 가진다? 그러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세계는 어떤 패권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국적 국가인 시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달러도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최근에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2, 3년 전만 해도 중국이 막 휘청휘청 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누가 빨리 뻘짓해서 빨리 더 흔들리냐의 시대가 되는 거니까 의외로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도 우리도 사실 앞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10년, 20년 뒤도 모르지만 1년, 2년 뒤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중국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냐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죠? 다른 나라는 이미 갔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패스트 어웨이 됐는데, 얘네는 아직 코로나란 과제를. 근데 거꾸로 이때 미국에서 막 조지고 막 난리 쳤었어 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숨을 돌리고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굳이 뭐 위안화를. 근데 선생님처럼 위안화를 통해서 주식을 사야지, 위안화만 가지고 있어서는. 어떤 주식을 사는? 그 뒤에 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저께 사실 어떤 펀드 매니저랑, 아주 뭐 유명한 펀드 매니저예요.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술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한 얘기랑 나랑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전 두고 배운 게 뭐냐면, 그 친구의 핵심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변화가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ESG랑 똑같은 거예요. 기후 변화가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앞으로는 기업을 하더라도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선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명제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했을 때, 독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든지, 자 보세요. 저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메르켈 시대 때는 그게 천천히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근데 지금은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목표를, 자, 탄소 배출을 예를 들면 20%를 20년 뒤에 줄이겠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면 그거는 큰 게 없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간이 단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나랑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접점이 된 시대가 됐다.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되냐 안 되냐는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항상.